2023, 2024 대입 전형의 2회 영상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네, 이번 파트에서는 나에게 유리한 전형은 논술과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이죠. 네, 요거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이런 학생들한테 좀 적절하다라고 제가 추천을 좀 드릴 수가 있죠. 일단 정시 기대치가 내신 성적보다 좋은 학생들. 그 내신 성적이라고 하면 되게 좀 성실성을 좀 요구를 하는데, 근데 이제 뭐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성실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좀 꾸준히 모든 이제 학교 시험을 아주 꼼꼼하게 잘 준비하기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갑자기 뭐 2학년 2학기부터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굉장히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 전 성적이 안 좋아서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을 지원할 수 없는 학생들도 존재하니까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정시 위주로 가되 논술 전형을 함께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근데 이제 또 이런 특성을 지닌 학생들이 좀 더 논술 전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인문사회 계열은 제시문 분석과 논리적 글쓰기에 좀 재능이 있는 학생. 자연계열 논술 문항 자체가 보통 이제 수학 문항, 그 다음에 일부 대학은 과학 과목을 선택해서 과학 문항이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학, 특히 서술형 문항 풀이 좀 난이도 있는 문제, 이런 문제 유형을 푸는 거에 좀 이제 재능이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논술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다만 논술 전형은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설명을 좀 드렸지만 합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전국 평균 3%에서 4%에 불과하고요. 네, 수시 6장 썼을 때 한 장도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논술에 다 떨어질 것을 대비를 해서 논술 전형을 고려하는 학생들은요, 정시랑 함께 좀 가는 전형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마지막 정시 전형은 또 어떤 학생들한테 좀 더 유리할 수 있냐? 당연히 내신 성적보다는 정시 기대치, 특히 그 중에서도 3학년 모의고사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뭐 이제 본인이 좀 더 희망하는 대학에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학생들한테는 당연히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수능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딱 한정된 시간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그런 문제풀이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이거든요. 물론 수능 안에 뭐 수학적 사고력이라든지 언어 능력도 평가가 되긴 합니다만, 문제풀이 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학생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보다는 빠르게 굉장히 그런 판단을 잘 하는 학생들한테 좀 유리한 전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진로를 미리미리 정하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시는 어쨌든 수능 점수만 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무 학과나 써도 뭐 유불리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학생들도 역시 정시 전형을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이제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을 이제 가르쳐 보면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 점수 오를 거예요 라는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점수 오를 거라는 말은 그 학생이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 표현으로 저는 받아들이긴 하는데 반드시 오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낙관적인 전망, 자신의 수능 점수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전망보다는 이제 어떤 전형이냐를 선택을 하실 때는 좀 더 냉철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좀 접근을 하시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논술 전형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논술 전형은 사실 학생들이 준비를 할 때 논술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학생 개인의 역량이 좀 많이 발동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현재 어떤 대학에서 논술을 실시하는가에 대한 설명만 드리고 좀 간단히 마치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은 서울 지역, 그다음 인천, 경기, 강원, 세종, 충남, 대구, 부산, 울산 지역에서 이렇게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을 이제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지금 대기업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 그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건데, 그러니까 요 대학을 제외하고는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논술 전형을 고려하는 학생들은 먼저 그 논술 전형을 내가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논술 전형을 실시하냐 마냐부터 우선적으로 판단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보시고 대학별로 논술을 어떻게 실시하고 어떤 문항이 출제가 되느냐는 대학별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모든 대학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나한테 좀 더 맞는 대학이 어디인지는 학생들이 한번 좀 더 스스로 자료를 찾아가면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얘기로 이제 넘어갈 건데요. 수능 시험 변화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2021, 2022 학년도 지금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르게 될 수능부터 변화가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영상은 고1, 고2 학생들을 위한 영상이긴 한데요. 올해 고3들의 수능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바뀐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선택형 수능으로 개편되면서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에서 공통 과목과 필수 선택 과목 이렇게 나뉘게 되죠.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독서와 문학이 공통 과목,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선택 과목으로 이제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서 수능을 치르게 되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문과이과 구분이 폐지가 되긴 하는데 공통 과목으로 수원, 수투,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확통, 미적, 기하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문과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을 거고요. 자연반 학생들은 아무래도 미적분, 그리고 일부 학생들은 아마 기하를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 올해 일단 처음으로 치러지는 수능이기 때문에 저도 뭔가 전망을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올해 수능 일단 지원 현황 그리고 응시 현황 그다음에 점수 결과까지를 좀 보고 현재 고2 학생들은 내년에 좀 내년 3월 달에 좀 분석된 자료를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변화가 없고요. 탐구 영역에서의 변화가 좀 있는데 이제 작년까지는 계열별로 사회탐구면 사회탐구, 과학탐구면 과학탐구 영역에서만 두 과목을 선택했다면 올해부터는요 그 구분이 없어져서 사회 과목 하나, 과학 과목 하나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 이런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제2외국어와 한문에서 이제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었다는 점, 이 부분이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능 시험의 변화 이제 공통 선택으로 나뉘었을 때 그러면 그 문항의 비중은 어떠냐? 공통 과목 75%, 그다음 선택 과목 25%로 출제가 되고요.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33문항과 11문항으로 이렇게 총 45문항, 그러니까 총 문항 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공통이 22문항이고 선택이 8문항 이렇게 되고요. 이제 단답형이죠. 단답형. 객관식이 아닌 단답형은 공통 과목에서 7문항,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서는 2문항이 이렇게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점수 조정 방식이 조금 달라졌어요. 아무래도 선택 과목을 나눠서 이렇게 점수를 조정하다 보니 난이도가 높고 학습 분량이 많은 어떤 선택 과목 점수가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를 좀 산출하는 방식 때문에 그런데요. 특정 과목에 대한 쏠림을 완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있으나 실제로 응시자 수가 그렇게 연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올해 수능, 2022 수능을 한번 응시자 수 결과를 좀 살펴보고 나서야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1, 고2 학생들은 올해 수능 결과를 한번 좀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 요거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앞에 영상에서 정시 전형은 50% 정도는 이제 N수생들이 합격을 한다. 뭐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실제로 수능을 보면요. 재학생과 졸업생의 평균적인 표점이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요거는 2020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일부를 가져온 것인데요. 지금 그래프 보시면 파란색 이제 막대 그래프가 재학생, 빨간색이 졸업생이잖아요. 평균 점수에 큰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졸업생이 재학생에 비해서 표점 평균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타나진 않았습니다만 1, 2등급 비율도 사실 졸업생 비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정시를 지원하고자 하는 재학생들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재학생들끼리만 경쟁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의 결과만 보기보다는 재수생들의 어떤 그런 경쟁까지 고려해서 너무 좀 낙관적인 전망은 하지 마시고 대신 열심히 할 필요는 있으나 어쨌든 N수생들과의 경쟁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서울대학교는 좀 정시 모집이 좀 특이하게 변화해서 전형 방법 변화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처음으로 정시 모집에서 지역균형 전형 그리고 고교별 추천 인원을
통해서 선발하는 그런 전형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수능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 평가가 들어오게 돼요. 보통 우리가 정시라고 하면 보통 수능 위주 전형을 생각하기 때문에 수능 점수로만 쭉 이렇게 줄 세우는 그런 방식을 생각하게 되는데 교과 평가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교별 2명까지 추천할 수가 있고 일반 전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단계 2배수를 뽑고 나서 2단계에서 교과 평가 20점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교과평가란 것이 어떻게 서울대학교에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학생부의 교과 이수 현황, 교과 학업 성적,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건 선생님들이 기록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까지 반영해서 교과 이수 및 학업 수행의 충실도를 평가하겠다. 이 말을 좀 다르게 해석하면 수능만 잘 보고 학교 성적 소홀히 보는 학생들은 뽑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 정시 모집 이제 현재 고2 학생부터는 서울대 혹시 정시 모집을 고려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런 교과 평가에 대해서도 이거를 가볍게 보셔서는 안 되겠죠. 학교에서의 수업 충실도도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요 대학 정시 전형 방법은 간단하죠. 수능 100%입니다. 물론 내신 성적을 합산하는 대학들도 간혹 있어요. 하지만 거의 수능의 어떤 비중이 거의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가나다군 이렇게 대학별로 뽑는 방식은 대학별로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차후에 그 정시 모집 지원 시 확인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점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니까요. 자, 그다음에 대학별 정시 합격권 분포는 이 표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되는데 대학별로 굉장히 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능시험에 큰 변화가 일어난 올해 수능시험 2022 정시 모집에서 이러한 변화가 기존의 이런 어떤 백분위 평균 등급의 변화가 어떻게 이제 바뀌게 될 것인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분석이 필요하고요. 아마 사설 입시 기관이나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 고1, 고2 학생들은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시 모집 입시 결과 지방대학, 그 중에서도 지방 거점 국립대학인 제주대학교 결과 이렇게 백분위 평균이 작년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제주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좀 학과마다 좀 편차가 큰데요. 행정학과나 경영학과 같은 경우 인문계열 67.1%, 67.6%의 국수탄 백분위 평균을 보이고 있는데 요거는 모집 인원의 변화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시 모집 결과는요 딱 1년치만 절대 보지 마시고요 최소 한 3년치 모집 인원에 따라서 최소 3년치는 확인하셔야 이 학과는 요 정도 수능 점수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확신하실 수가 있지 단 1년은요 그 1년의 특수성 때문에 굉장히 점수가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니까 최소 3년치 결과는 좀 확인을 하시고 나중에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도 지금 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상대적으로 높은 과들 보이죠? 의예과, 수의예과, 그다음에 수학교육 81.4%.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컴퓨터공학 계열은 조금 상대적으로는 좀 낮은 71.1%의 국수탄 백분위 평균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영상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부 교과 종합, 그다음에 논술 전형, 정시, 수능 위주 전형 이 4가지 전형 중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유리한 단 한 가지 전형이 있다라고 이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전형 중에서 내가 유리한 2가지 정도 혹은 2가지 이상의 전형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고 현재 고1, 고2 학생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우리 고1, 고2 학생들 현 시점 2021년 지금 1학기 이 시점에서는 어느 한 가지에 올인하기보다는 좀 골고루 좀 이제 고려를 하시고 특히 내신 성적은 좀 여전히 2학년 학생들도 2학년 1학기까지는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그리고 정시, 논술 뭐 고르게 다 고려를 하되 본인의 내신 성적이 좋지 않으면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은 일단 뭐 고려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지금 2학년 1학기까지는 그래도 학교 성적 최선을 다하는 게 좋고요.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좀 더 고민은 필요한데 어쨌든 학교 내신 성적 위주의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을 고려하는 학생들은 2학년 2학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학교 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뭐 전형 선택에 있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그럴 때 가장 좋은 거는 그 학생들을 평소에 관찰을 하는 학교 선생님들과 상담을 이제 담임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요즘은 학교마다 이제 진로 과목을 담당하시는 이제 진로 진학 파트의 선생님들이 학교마다 계시거든요. 이제 그 선생님들과 따로 이제 상담을 진행하시거나 제주도교육청에서도 진로진학 지원센터라는 그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화나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서 이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우리 아이가 혹은 내가 어떤 전형이 유리할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학생들은 그렇게 좀 도움을 받으시고 뭐 이 영상을 통해서도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해서 아까 얘기한 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에도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2023-2024 대입전형 2회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